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시를 준비하기로 여러분이 결심하시면서 이제 과목들을 살펴보셨을 거고, 뭔가 과목 이름만 갖고도 되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하나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될 행정법이죠. 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셨을 건데, 이 법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래서 보통 효도하는 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정법을 이 효녀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공시행정법은 수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얘를 효도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특징을 통해 가지고 그럼 내가 빠르게 행정법 점수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유지해서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가능케 하는 제 커리큘럼 요 두 가지를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 양력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먼저 공부 방법과 관련된 거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일반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네요.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법은 뭔가 왠지 달달 외워야 할 것 같은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법 조문의 딱딱함 내지는 뭔가 많아 보일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판사님 몇 주 몇 항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쩌습니다 라고 막 법조문 줄줄 외워가면서 변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나 싶어요. 법은 다 외우는 거구나.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법은 그런 식으로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박는 식으로 암기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학은 철저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암기는 나중 문제예요. 철저하게 먼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해가 중요하냐? 일단 생암기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보면서 외워야지 라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절대적인 볼륨이 절대 작지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자,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겠지,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외워진다고 해봤자 그게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말이 그냥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의사들이 차트에 막 어쩌고 저쩌고 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연출을 위한 그런 이펙트를 넣은 거긴 하겠지만, 뭔 말인지 모를 막 영어로 쓰고 막 특히 차트에 쓸 때는 막 날려 쓰죠. 그거 알아볼 수 있나 저 양반아 싶을 정도로. 그게 다 왜냐? 전문 용어여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른 뜻을 담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법학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나 길어요. 만연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논술 시험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문체이기도 하죠. 줄줄이 길게 쓰는 거, 막 한 문장이 막 5줄 6줄 넘어가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들이 합쳐지면은 혼자 책을 그냥 외우려고 해도 뭔 말인지 알아 외우죠. 우리말이 안 같아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 같지 않게 보이는 과목이 법학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특징, 양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읽어도 우리말 같지 않다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냥 암기가 이루어지진 않고, 반드시 왜 이러한 용어가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왜 이러한 판례, 케이스가 등장을 했고, 이 케이스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사실관계는 무엇이고 등등을 먼저 쉽게 이해를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암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책을 읽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정말 그동안의 강의 경력에 비추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수험 생활을 했었고, 제가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좀 하기 싫어했던 과목이 아이러니하게 행정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구나, 요 내용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겠구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힘들어했던 과목이어가지고. 그래서 연구 많이 하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어떠한 사례를 갖다 붙이면은,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저도 지금 연구를 항상 끊임없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 결과 매우 어려운 개념도 정말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장 먼저 시작하실 과정은 행정법의 어려운 이론, 어려운 개념,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과 쉬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등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이해가 됐다. 그럼 문제 당장 맞출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왜? 이해를 해도 결국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문제 사지선다, 즉 80개의 선지에 대해서 이게 O인지 X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긴 해요. 다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무지성 암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워보자 라고 하는 것과 이미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암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 이해된 채로 많이 봐야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플한 대답이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기도 한데, 이거 말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 행정법 어떻게 한두만 번 보고 100점 맞을 수 없냐? 막 이런 꼼수가 있다더라 하는 건 다 구라 사기예요. 정말 뭐 IQ 한 150, 160 돼가지고 한 번 딱 보면은 머릿속에 사진 찍힌 것처럼 기억이 남는다 하는 두뇌를 가지신 분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만 갖고는 죽어도 암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까먹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된 채로 끊임없이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함께 5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내년도 이제 국가직 시험이 한 3월 말쯤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0달, 11달 정도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실 거고, 그럼 그동안 행정법을 몇 번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못해도 10회독, 바라기는 추천드리긴 한 15회독에서 20회독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1년 동안 똑같은 책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봐가지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암기는 언제 외웠지 할 것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남게 되는 거고, 제 커리큘럼은 저의 수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커리큘럼 따라오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반복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뭐 오늘 이거 뭐 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회독해야지 하실 것도 없이, 스스로 고민하실 것도 없이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어느새 저 선생님 또 저 소리 하고 앉았다, 지겹다, 이제 좀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겹다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어떤 딱 선지를 봤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후기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도 많이 같이 봤던 거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선지 딱 보면은 그냥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렇게 자동으로 많이 보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럼 뭘 많이 봐야 되냐? 뭘 반복해서 봐야 되냐? 기출이에요. 행정법은 5과목 그 어떠한 과목들보다도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행정법의 시험 특징 딱 5글자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기출의 반복. 즉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애들이 뭐 80개의 선지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시험은 그동안 인사혁신처 주간
아니 인사혁신처뿐만이 아니요. 모든 국가에서 치른 행정법 시험 중에 그렇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략 우리 인혁처 시험 기준으로는 80개의 OX 중 한 정말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출됐던 애들이 좀 적게 나왔다 할지라도 60개 후반대 정도고 보통은 70개 넘게 한 번이라도 기출된 애들이 출제가 됩니다. 달리 말해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애들은 80개의 선지 중에 채 한 자릿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조차도 충분히 예상되는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개정된 법이라든지와 같은 이유로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다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가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토할 때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반복 회독하고 특히 무엇을 기출 문제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수개월 후에, 그러니까 공부 시작하고 수개월 지나면 발견하시게 되실 거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공부를 빨리빨리, 커리큘럼을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합니다. 빠르게 많이 회독해야 되는 거지 천천히 내가 학문 연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주제를 그냥 깊이 있게 파가지고 뭐 완벽히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공부하실 생각을 다시 수험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대학원을 가셔야 돼요. 이따금씩 수험 공부하시면서 책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시험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한데 막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시다가 질문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수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대학원에서 행정법 학을 연구하셔야지. 우리는 객관식 행정법을 최대한 빠르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주어진 절대 시간은 똑같아요. 11달 동안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책을 보기 위해선 당연히 커리큘럼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냐? 빠르게 나가야 되죠. 절대 늘어지는 너무 헤비한 볼륨의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컴팩트하게 팍팍 치고 나가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거의 반강제가 아니죠.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그런 반복화된 커리큘럼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커리큘럼은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일단 25년 올해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은 두 달이 4월, 5월 두 달밖에 없죠. 그냥 간단하게 커리큘럼 설명 먼저 드려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게 이 공부 방법 특징을 반영한 저희 커리큘럼이거든요. 일단 6월 달에 지방직 시험 대비해서는 4월, 5월 두 달간 총 7회 28시간 동안 14회치에 걸친 모의고사를 함께 진행하시게 될 거고, 시험 직전엔 마무리로 한 300에서 400개 사이 정도의 OX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 5월 달부터 공부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으셔야 될 거는 레벨 1 기본 이론 커리가 되고, 딱 64시간 그 어떠한 보강도 없습니다. 물론 휴강도 없고요. 전 단 한 번도 휴강한 적이 없거든요. 딱 2달 동안 행정법의 핵심 이론을 다 완성할 거예요. 요것만 잘 따라오셔도 뭐 당장 합격한다까지는 솔직히 거짓말이지만 합격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 90%는 다 외우거든요. 근데 한 번 본 것만 갖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레벨 2 커리에서 다시 한번 이론을 요약하는 동시에 좀 세부적인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공부를 하고, 동시에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출풀이를 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레벨 2 과정을 통해 한번 보고 이론 보고 문제 풀고 벌써 3회독 과정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커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1회독 할 땐 64시간 걸리던 게 2회독 할 땐 36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독 때마다 걸리는 시간을 착착 줄여 나가면서 나중에는 시험 전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당장 시험인데 지금 제 커리큘럼 따라오신 분들 하루에 1회독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붙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금요일 날 한 번 다 보고 다음 날 시험장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기출을 계속 반복하죠. 기출 풀고 또 나머지 기출도 풀고, 그 다음 그 기출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놓은 제 시그니처 커리큘럼인 오정행 커리 OX 풀고,
그다음 정말 엄선된 양질의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하고 1년 내내 저와 함께 OX 객관식 문제 풀어보는 하프 모의고사 진행하고 1년 내내 커리큘럼 내내 같이 갈 거예요. 언제나 이론 공부와 문풀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이 자세히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공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하나 이 점은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뭘 반복한다? 끊임없이 기출 내지 OX를 반복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합격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그냥 지겹게 저와 함께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이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행정법의 공부 방법과 그걸 녹여낸 제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행정법 공부와 관련해서 뭐 어떠한 사항이든 상관없으니까요.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그냥 제 이름 강성빈만 치셔도 돼요. 오시면은 카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OX 문제풀이 자료도 있고 뭐 Q&A 제가 다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조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직접 답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선배 공무원 분들의 합격 수강 후기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이 카페에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공부 방향 등을 설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5월 달부터 우리 방문각 학원에서 함께 달리면서 내년도 합격을 향해 우리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